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김건희 여사 최혜병 특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최대 120명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평검사 수가 1,200명이 조금 넘으니까 무려 10%가 파견될 수 있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강경합니다.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적반하장이라며 400억 원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가동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어디서 어떤 내용이 새롭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죠. 정치권은 조만간 특검 정국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특검 얘기부터 해볼 텐데 이 3개 특검에 대해서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수가 무려 120명까지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와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도 훨씬 큰 규모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이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때 철저하게 규명을 해보겠다는 의지로서 이렇게 수를 늘린 겁니까? 우선 내란 특검과 박근혜의 국정농단 이 사건의 규모를 비교해봐도 예. 일단 내란이 훨씬 더 방대하고 넓습니다. 거기에다가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그 흘러온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비화폰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한 증거들을 삭제한다든지 조작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예. 애시당초보다 20명의 검사를 더 플러스했어요. 그것도 부족할 수가 있다. 플러스 했지만 또 부족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 숫자를 늘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속도감 있게 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예. 6개월 이상 이 수사가 진행되면 국민들의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단기간에 정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검사의 숫자를 늘린 거고요. 그리고 사건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개별 독립적으로 내란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의혹은 굉장히 깊은데 여전히 이 권력형 비리 혹시 최고위층에서 이 수사를 가로막진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는 되고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계속 거부당했던 예. 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차례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이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놓고 보니까 검사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나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기간 동안 첫 번째 이야기가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예.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적인 것이 이 특검 세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전 문재인 대통령 때 적폐청산 때문에 국민들이 좀 갈라지고 피곤하고 했었던 것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그 우려를 저희가 덜기 위해서 검사와 수사관 숫자를 좀 늘렸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로 두 분께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3개의 특검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3개의 특검이 동시에 들어가면 뭐 불법 공천 개입 의혹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결국에 어디까지 이 특검의 파장이 이어질지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될지
뭐 정치권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예상들이 나오고 있지만 김근식 실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내란, 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죠. 그리고 최상병 특검, 그리고 은폐 의혹에 관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뭐 관련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당도 그렇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그리고 책임을 묻는 건 우리 당도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그방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숫자에 지금까지 특검이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대규모의 검사를 파견해서 그야말로 샅샅이 다 모든 걸 뒤져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돼서는 그러니까 진상이 규명되고 의혹이 규명되고 책임을 묻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하나 예. 이것이 자칫 잘못돼서는 마치 정치적 보복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당시 국정농단 수사처럼 일종의 편가르기를 통해서 한쪽 진영을 거의 괴멸시킬 정도의 그런 식의 그 특검의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내란 특검에 저렇게 방대한 규모의 검사를 파견하고 수사관을 파견해서 하면요. 우리 당의 당장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그리고 숫자를 셌다고 기사화 알려져 있는 뭐 신동욱 의원 등등 우리 당의 사실은 의원들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유문제거를 떠나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덤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넘어가지고 당연하죠. 현역 의원들도 네. 수사 대상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말씀이시죠? 부부를 뭐 조사하고 죄를 묻는 건 뭐 저희들이야 뭐 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12.3 계엄 이후에 이른바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국민의힘의 의원들까지 소환해서 부르고 또 이건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예. 공표하고 그러면 임기 6개월 내내 내년 봄까지는 특검 전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이 해산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그런 우려까지 저는 염두에 둔 거라고 그것도 생각을 일리가 해요.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한국 정치가 붕괴되는 거니까 저는 그럴 수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위험성들을 내심 볼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명태균 게이트 갖고 있는 것도 공천 과정이잖아요. 예. 공천 과정이고 선거 과정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지방 선거 공천 과정은 또 국민의힘의 그 내부를 다 들여다본다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당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저렇게 막 120명, 200명 가까운 규모의 검사를 투입해서 국민적 의혹을 푸는 건 뭐 동의하나 예. 이것이 정말 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보복과 이건 종이 한 장 차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예. 정말 과거에 우리가 한번 겪은 일이 있으니 반민교사 삼아서 딱 핀셋으로 필요한 부분만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내란 종식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것이 자칫 정치보복으로 흐를 가능성, 정치보복 프레임도 분명히 가동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 보복 시작됐다 이렇게 규정하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어쨌거나 허니문이 하루도 없이 곧바로 이제 정치적 공방과 비판 속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제기됐던 것이 부정한 사모펀드 운용 아닙니까? 예. 이것을 고리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하다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나왔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수사가 갑자기 튀어요.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또 동생도 나왔네, 어머니도 나왔네. 이러면서 온 가족을 다 뒤졌던 이런 게 이제 정치 보복인 것인데 예. 이번에 그런 어떤 그 국민적인 의혹을 안 살려면 내란 수사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빠르게 속도감 있게 그리고 그 밖에 보이는 부분의 가지에 대해서는 눈을 안 돌리게 만약에 내란 수사를 했는데 특검으로 했는데 예. 저 유죄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잘못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면 곁가지로 해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땅을 전에 좀 싸게 산 게 있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투드러 패고 하는 게 그동안의 정치보복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의혹이 강하기 때문에 수사를 면하기 어렵다. 현직 국회의원이고 현직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면하는 것 자체는
저는 내란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예. 면제 대상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현 국민의힘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최대한 정당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가지고 특검법을 만들고 함께 통과시키자. 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결자지 차원에서 이 특검을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국민의힘이 집권할지 민주당이 집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는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차기 정부에도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임기 중에 해결하자. 그렇습니다. 이런 결자 취지요? 해지를 좀 예, 해달라라고 예. 저희들은 끊임없이 호소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이 특검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내란 종식을 내세웠죠. 동시에 내세운 것이 통합입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특검이 시작이 됐을 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도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번에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에도 안 나갔어요. 만약에 또 사저에서 버티고 여론전 장애 여론전 하면 국론은 또 쪼개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활보를 한다. 예. 한강 고수공원에서 개를 끌고 산책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도대체가. 예. 자기의 명령을 들은 그 부하들은 감옥에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마피아 보수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식으로 굴러가게끔 해놓으면 예.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이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골간만 파고 들어가서 정리를 해준다면 저는 정교하게요. 국민들이 그래도 잘했다라고 결과적으로 칭찬을 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은 최대한 이것이 정치적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일단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의혹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참에 확실하게 털고 가는 거 뭐 국민들이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도 저 3대 특검법 할 때 일부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진 분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정치보복과 진상규명이라는 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정말 보수 괴멸까지도 가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치권 전체가 공멸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뭐 복귀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딱 핀셋으로만 한다는 건 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다는 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굳이 3대 특검을 저렇게 200명 넘는 검사까지 파견해서 할 정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거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못하니까 정권 너희들의 의혹들을 특검으로 빨리 해서 털고 가라라고 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것이고 법무부 장관 지휘하에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 지휘하에 특수본이 움직여서 신속하게 수사를 더 할 거거든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특검이라는 것이 여당이 주도해서 여당이 통과시킨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야당이 다 주장을 하고 야당이 계속 이건 법무부를 믿을 수 없고 검찰총장을 믿을 수 없으니 중립적인 특검을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하자라고 해서 다 한 겁니다. 근데 여당이 돼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저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사절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과거에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노태우 정부 때까지도 군인들이 득세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회를 척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문민 시대의 출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그러면 검찰 정권이잖아요. 그 검찰 정권의 핵심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현재 검사들 상당히 핵심 보직에 있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라인에서 검찰총장과 함께 사실 검찰 정권이다라고 불리워지는 그 내부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지금까지의 수사도 사실 굉장히 미진하게 했었고 이들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고 그 구속시키고 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잘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굳이 특검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회를 척결하고 나서 군대가 정적으로 중립적으로 됐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그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이 선행됐을 때 이들에게 이 수사권을 맡길 수 있다라는 예. 것이 국민 정서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일 본회의 연기 취소하고요. 개혁 입법들 약간 숨고르기 들어간 거는 어떤 이유에서? 우선 13일 날 저희 민주당 원내대표가 뽑히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16일 날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니까 그들끼리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롭게 한번 그 정치를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결정적인 이유는 그동안에 그 소추라는 의미가 헌법 84조에 예. 담긴 의미가 재판까지도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민주당에서는 다수설이 재판까지 포함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니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현재 이제 3개만 나왔습니다만 예. 모두가 다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어서 재판을 추후로 연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 이제 18일로 잡혔던 그 재판 자체가 연기됐기 그랬죠. 때문에 예. 이미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원에서도 관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급해진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 정비하는 것까지도 굳이 서둘러 가면서 단독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새로운 지도부끼리 조금 화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라는 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